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홍준표의 천적, 그리고 정진석의 천적. 와, 지금 시대에 제일 필요하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영웅 한 분 모시도록 와.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모시겠습니다. 와. 야, 그 두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요, 이분이. 아유, 아. 잡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야,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개소리 하다가도 민병두 의원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입을 닫습니다. 여러 사람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 레드홍은 그 성격에 참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고 너 이럴 수 있냐? 네. 그럼 되게 이제 한두 번 하다 마는데 저한테는 전화를 못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통화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다 만나긴 했어요. 5년 만에 제가 2012년 선거에서 이기고 한 2주일 전에 의원회관 앞에서 처음 부딪혔어요. 그 네. 자유당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그만 좀 하시라고. 레드홍 불쌍하지 않냐고. 불쌍하지 않냐고. 저 경상도로 쫓아내고 간신히 서울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맨날 그렇게 공격하면 좀 불쌍하지 않냐, 좀 살살 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근데 마침 또 레드홍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모처럼 인사 좀 하지. 몇 년 만에 보는데 또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또 뭐 한편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자마자, 오랜만이야. 이제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워딩 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이 예요, 예? 아니면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거 마무리 짓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야, 너 서울시장 나간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턴 매치 해야지.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리턴 매치 해야지. 그래서 그 5년 만에 쟤는 좀 이렇게, 좀 썰렁하게 끝났는데, 아까 이제 부탁하신 게 뭐죠? 정확한 그 워딩. 끝에. 아이고, 홍준표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는 인정 못 하거든요. 말이 짧았냐, 길었냐. 그렇지, 그 핵심이죠. 네, 그 네네. 핵심입니다. 거기 솔직히 미화하지 마세요. 네. 쫄았냐, 안 쫄았냐. 그렇지. 강한 척 하지 마시고. 네. 제가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에 어떻게 좌석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앞뒷줄로 앉게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은 원체 뭐 레드홍은 그 화제 집중성이 강하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이제 뭐 그 양반이 혼자 이렇게 떠드는 대로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야 민병두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저보다 한 나이가 너댓 살 위니까 있잖아. 그 전략가 저격수 이거 3선은 해. 김문수, 이재호 나 봐라. 3선은 하는데 3선 이상은 힘들어. 그래서 김문수는 도지사로 빠져나가고 이재호는 원내대표 한다. 이건 난 뭐냐. 뭐 그런 얘기는 충고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야 병두야 임마 그러더라고요. 병두야 임마. 아니 앞에 얘기만 보면 그 전략가 안 하면은 죽는 수가 있어요. 오늘 또 그래서 분장도 빨갛게 하고 나오셨군요. 레드홍 빙의하려고 또 분장도 유난히 오늘 빨갛게 하셨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좀 난감하잖아요. 이게 충고 비스름한데 언제 봤다고 야 임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때 전 또 초선이고 그래서 일주일을 사실 일주일을 가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뭐라고 할 거냐.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근데 원래 그 양반이 좀 그러긴 해요. 5분 내에 이제 반말이고 10분 지나면 얌마, 이건 다 알려. 그 전에 전혀 인연이 없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TV 토론을 몇 번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또 홍준표 대표가 하고 다니는 얘기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명박이가. 그렇죠. 이명박이가 나를 법무장관 시키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명박이가라고 한다니까 자기보다도 한 10살 넘는 그런 양반을 그렇게 이명박이가 박근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고칭이 없어. 아나무인이군요. 아나무인 말 짧아요. 이게 검사 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검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아주 좀 특이한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네네네. 이걸 다음 주에 이제 본회의장에 만나는데 이걸 길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레드홍이 제 뒷줄에 와서 딱 앉길래 딱 보자마자 툭 치면서 아니, 의원님이요? 뒤통수를! 툭 치면서 야 준표야 잘 있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고도 남을 뿐이야. 그렇게 하고 싶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일주일을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네. 참 마음도 여리고 그래갖고 일주일을 연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연습하셨죠? 예, 연습하셨죠. 그래서 길게 하지 말자. 그러면 이게 내가 이 목소리에 이제 떨려, 이게. 이게 보이니까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하셨다고요? 그럼요. 아니, 실제로 그것도- 하셨어요. 왜 그래, 마 준표야? 아, 진짜요? 그 아마 홍준표 레드홍 일생에 그런 그 불의의 일격을 당해본 건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레드홍 만나면 레드홍이 저한테 반말하면 저도 반말. 레드홍이 저한테 존대하면 저도 존대. 아, 존대하고. 이렇게 간 거죠. 야 그 이제 레드홍이 그 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되고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는데 제가 그 4년을 이제 거기서 32년간 그 당만 당선됐던 곳에서 서울 동대문. 예, 이제 4년을 갖다 수모의 세월을 겪는데 어느 정도냐면 레드홍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다 썰리고 다 인사합니다. 심지어 우리 당 구의원도 가서 인사할 정도. 그 저 혼자 달랑 남아 있죠. 그렇지만 어디서 멀리선가 우리 지지자가 볼 거다 그래갖고 이제 앉아 있죠. 이제 레드홍이 오면 왔어? 오. 예. 왜냐하면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위축되거나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 야. 그래요. 2008년에 총선이 있었을 때 서울 동대문에 나가셨어요. 우리 민병도 의원님이. 그래서 레드홍한테 졌지. 근데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야말로 동네에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샅샅이 훑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력으로 이기셨어. 2012년에. 그래서 홍준표가 거의 정계 은퇴 맞아요. 코너까지 몰리게. 그래서- 은퇴를 했죠. 예. 네. 은퇴 선언을 했죠. 광화문에 가서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그랬지. 아. 예. 그 당시에 TV 토론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TV 토론을 이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 간에. 근데 레드홍이 뭐 이만큼을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요. 뭐 와서 열심히 읽고 막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역구 현안이라는 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뭐 지금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그때 TV 토론에 이제 한 토막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중랑천이 가을수기에 겨울에는 수심이 10cm 정도 됩니다. 예. 깊은 데가. 그렇죠. 한여름에 깊은 데가 한 1m, 예. 조금 뭐 거의 우리 김엄마는 수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얕은 그 곳인데. 저 의원님 지역구에서 개천 하나 넘으면은 사근동, 마장동 저희 동네였어요. 아, 예, 나 그렇군요.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잘 예. 알죠. 예. 예, 거기 예. 저 태양 아파트도 그렇죠. 지역구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태양 예, 아파트. 태양 아파트. 예. 예, 예. 예. 동마장.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동마장은 모텔입니다. 예. 태양 아파트는 아파트고 동마장은 이제 모텔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가 아주 고급스럽네요. 제가 이제 그때 그랬죠. 아니, 여보세요. 여기가 세느강처럼 만들겠다고? 여기다 유람선을 띄워갖고, 여보세요. 종이배를 띄우지. 오리배를 띄우지. 그때 본인도 웃더라고요. 막. 아니 근데 그 양반은 토론 때 예. 뭐 하여튼 밀릴 것 같으면 남을 할퀴지 않습니까? 예. 약점을 막 들춰내가지고 의원님한테는 안 그랬습니까? 레드홍한테 뭐 특별한 약점이 레드홍. 있을 게 없죠. 뭐 그래서 네.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결국 그 레드홍이 마지막에 2011년 7월 10일 날 당대표 된 다음에 동네에선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이미 기가 꺾였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중앙당에 가서는 그 후배 국회의원들 불러놓고 야, 난 다음에 힘들 것 같아. 그 민병두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20시간을 돌아다녀. 맞아요. 예, 그러셨어요. 4년 내내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 내가 당할 수 있냐.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해보니 32년 만에 저도 이긴 것처럼 와. 강남 서초도 대구도 부산도 가서 열심히만 하면 못 무너뜨릴 게 없다. 와.
이게 240개 말하자면 성주가 각각 자기 성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총선에서 승리를 갖다 하려면 중앙당의 뭐 문재인 대표나 누가 진두지휘하지만 각각의 성주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소명감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지역구는 민병도처럼 하라 하는 그 교과서다 하는 말이 있었고 우리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도 부산에서 대구에서 완전히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그랬죠. 그, 예. 엘리베이터 안 타고 5층 올라가서 걸어서 내려오고 한 층 한 층. 그렇게 되면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은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아,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그 2008년에 낙선하시고 나서 안경테를 바꾸셨어요. 그죠? 예, 저요 안경. 원래는 이제 그게 아니라 금태인가 그랬는데 검은 테로 바꾸셨어요. 안경 알이 없네요. 안경알이 예, 요새 좀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테를 구하고 안경알은 이제 에이. 천천히.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유머는 홍준표한테 안 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험지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아주 심할 때는 하루에 30몇 군데를 갑니다. 야속 장소를. 그건 사람의 자기 개인의 어떤 목표만 생각해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밑이 하도 자글자글해져서 이거 좀 커버하려고 이렇게 아, 여유가 있으면 성형수술해서 그 눈밑 지방을 제거할 텐데 여유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3만 원짜리 안경테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부지런하게 이제 달려오셨는데 의원님 하면 제가 또 기억이 남는 게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에 계실 때 전략통으로 통하셨지만 그때 열린우리당은 선거마다 다 졌습니다. 선거마다 다지는 전략통이셨는데 그건 당시에는 어떤 기분이셨는지 뭐야? 왜 매겨?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할 말이 전략통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 선거에 그 이제 홍을 써트림으로써 전선을 갖다가 그렇죠. 뚫었으니까 예, 그것으로서 전체 구도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개인적인 선거에서는 어쨌든 제가 최선의 어떤 자기 그 만회를 한 거고 또 이번에 대선에서는 제가 그 총괄특보단장을 맡아서 네.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후보한테 직접 전략 메모 같은 걸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문 후보 수락 연설에 지금 적폐 연대를 막고 예. 우리는 미래 연대로 가자 네. 하는 것이 그 제 전략 메모에 바탕한 아, 그 쿼트가 그대로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음. 한 문 후보가 하루는 30몇 군데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다른 쪽에서는 안 후보나 이런 쪽이 아니 국민들 보고 적폐연대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저 적폐연대는 말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묶인 거다. 이제 그런 비판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것이 맞다고 봤어요. 그게 국민들을 적폐로 봤다고 생각하는 말미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은 없는 거고. 왜 말미잘 비하하세요? 말미잘 이제 그런 비하네. 거였죠. 4월 3일 날이 아마 우리가 후보 지명이고 4월 5일 날이 안 후보 지명된 날일 텐데 네. 이제 우리가 먼저 후보 지명되면 컨벤션 효과가 상쇄될 거다. 그 다음은 그쪽이 그 다음에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보 등록하는 날까지 한 10여일 동안 저쪽은 실제로 후보 단일화는 안 할 거면서 마치 단일화 하는 것처럼 해서 볼륨을 키우고 우리는 네거티브로 묶어줄 거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저쪽에 단일화 쇼를 적폐 연대로 규정하고 우리는 미래 연대로 가자. 네. 이 프레임으로 가면은 우리가 10여일을 갖다가 뚫고 갈 수 있다. 뭐 그런 메모였습니다. 딱 그 10여일 동안 안철수가 막 치솟고 문재인은 하락하고 그래서 막 골든 크로스가 났다. 이런저런 언론 플레이들이 막 나왔던 때였어요. 예, 그 시기에. 그때 이현주 씨가 건너갔죠. 아, 네.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예상은 그 격차가 이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을 뭐 쫓아오거나 뒤집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4월 3일, 5일 어간에 한 두세 개 여론조사에서 붙거나 한두 개가 뒤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큰 역사의 흐름을 볼 때는 그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예. 적폐연대를 규정하고 가자. 자, 진정한 전략통이 되신 우리 민병도 의원님,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제 레드홍이 다시 또 레드홍 얘기로 가는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레드홍은 대통령이 청와대 부르면 안 가겠다고 하느냐.
맨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1대1 독상 차해달라고 하는 거다. 네. 왜냐면 레드홍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다른 당에는 안 가고 통상적으로 정의당까지 다 방문을 하는데 네. 우리 당만 찾아왔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1대1이다. 다른 야당은 필요 없다. 그래서 아마 독상 차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해법이 다르다. 난 전술핵을 도입해야 되는데 내가 청와대 가서 할 얘기가 없지 않냐. 생각이 다른데 사실 생각이 같은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불러서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부르면 계속 안 가겠다고 하고 전술핵 1000만 명 서명 운동하는 거는 포인트는 하나예요. 레드홍은 내년 선거는 안보 프레임으로 가자. 전술핵 1000만 명 서명 운동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민생이랄지 대통령 지지도 갖고 선거를 치르면 안 되니까 북한 핵 안보로 선거를 치르자 하는 것이 레드홍의 전략이에요. 얄팍한 전략까지는 얄팍한 전략. 얄팍한 계산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레드홍의 계산은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물고 가면 결국은 선거 구도가 지금 현재는 서울시장 후보도 내세울 수 없잖아요. 네. 그 당이. 예. 경기도지사 후보도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억지로 내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당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선거에 나가면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2011년도에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하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과 보궐선거를 했어요. 예. 그때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했는데 2012년도에 공천을 안 줬어요. 그 2014년도에 보궐선거 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판이 그대로 된다면 서울하고 이 경기에 네. 그 레드홍당에서는 현직 국회의원 후보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 의원직 던지고 나올 사람은 없다. 결국 그래서 밀려갖고 레드홍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아, 서울시장 후보로요? 예, 그래서 제가 레드홍하고 리턴 매치 해야지 내년에. 아, 그러면 의원님도 지금 서울시장 가시는 겁니까? 예. 아, 서울시장 후보로요? 예, 그래서 제가 레드홍하고 리턴 매치 해야지 내년에. 아, 그러면 의원님도 지금 서울시장 가시는 겁니까? 예. 본인 욕심 때문에 홍준표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3개월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만나서 예. 서울시장님이 저랑 꼭 저녁 때 보재요. 네. 꼭 주말에. 예. 그래서 뭐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하자 했더니 또 술은 못 하신다네. 그걸 왜 토요일 날 주말에 불러?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시장님이 3선 도전을 하시면 사람들은 시장님을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보지 않고 행정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좋은 경쟁자, 대통령 후보 경쟁자 하나를 네, 잃어버리는 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더 큰 링에 가서 노셔야 된다. 야, 설득 포인트 잘 잡으셨네. 역시 전략가셔. 저는 뭐 누굴 비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링에 가서 노시라는 게 첫째였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대통령 하시려면 당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도 하시고 희생도 하고 여의도 정치도 보셔야지. 어떻게 레드 카펫만 밟으면서 갔다는 혹시 나중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욕심 덩어리십니다. 아, 저보고 한 얘기입니까? 네네네. 아, 왜? 본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오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사실상 3선 마음을 굳히셨죠. 그러나 네. 저한테 또 제가 사적으로 나눈 대화니까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왜 그러냐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게 저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 계시면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근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으면 사실 그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서울에 30몇 명 의석을 가진 그 정당에서 3선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선 없이 간다는 것도 그 정당이 굉장히 생동감이 없어 그럼요.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은 엄청나게 이제 긴장을 하고 그 다음 때부터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많은 유력한 시장 후보들이 나오면은 뭐 당장은 뭐 후보가 되든 뭐 안 되든 뭐 그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결국 이 굉장히 파이가 큰 그리고 또 굉장히 인물이 많은 그런 정당으로서 수권 능력을 굉장히 키우는 면이 있어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의 잘한 것들이 많아요. 따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정규직화 시켜준 거,
간병인 없는 병원 만든 거, 뭐 그런 따뜻한 마을 만들기 네. 이런 것들 따뜻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요. 근데 서울은 그렇게 멈춰서 있기에는 큰 도시고 또 서울이 멈춰서지 않고 혁신을 해야 대한민국이 또 다시 한번 움직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민병도가 서울시장이 돼갖고 그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민병도 서울시장 문민시대를 반드시 열겠다. 제가 다 끌어들인다, 다 끌어들여. 아무것도 모르는 최고는 저렇게 웃지만요. 네. 홍준표는 미니언님 나오시면은 네. 오금을 딸 겁니다. 틀림없이. 아니 저는 뭐 그 당보다는 오히려 당내에 예. 저 박영선 의원님도 예. 지금 뭐 거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또 다 만났죠. 아, 다 만나셨어요? 그럼요. 만나갖고. 다 설득해. 아니, 설득한 게 아니라, 자, 우리, 그 전에 없던 경선을 해보자. 정말 예쁜 경선을 해보자. 민병도를 위한 경선을 해보자. 문민시대를 만드는 경선을 해보자. 그러니까 가령 박원순 시장은 그런 따뜻함들이 많은데, 저는 혁신이나 미래, 나는 제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전 정말 많은 그 생각과 상상력과 서울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시장님. 제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정치를 갖다가 이 상태에 멈추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장을 나가서 저는 혁신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갖다가 키워나가겠다, 풍부하게 하겠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생각을 풍부하게 하겠다. 도대체 서울이라는 데가요, 박원순 시장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서울에 태어난 아이들이 공무원 되겠다, 의사, 변호사 되겠다, 노량진이 공시촌이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창업을 하겠다. 은하는 창업하고 개업 통계를 혼동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김밥 천국 만든 것도 다 창업 통계로 청년 창업 통계로 잡아. 이건 아니죠. 창업은 그 전에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외국의 대학생들은 내가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정말 10년 내에 초등학생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 생각과 문화와 분위기를 혁신시켜서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해봅니다. 그 경선하시면 뭐 예. 아마 당원 50에 뭐 일반 여론조사 50 뭐 이렇게 아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원은 그래도 이제 당에 뭐 삼선 의원이시고 당에 계속 계셨으니까 뭐 조직도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당에서 한 두세 명 나와버리면 이게 또 갈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뭐 현 서울시장이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략통이시니까 전략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그 선거는 자기 현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박원순 시장은 재선 서울시장이고 사실 뭐 엄청난 저한테는 만리장성 같은 네네네네. 분이죠. 근데 이제 내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선거란 게 한 6, 7개월 지나면서 몇 번 요동을 칩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기고 가령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북한 점증되는 핵 위기 또 레드홍의 그 안보 프레임 그 방사포, 장사정포의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이 사람들 갖다 공포의 분위기를 몰아넣을 때 우리 박원순 시장의 그 따뜻한 시장님이 그런 그 안보 프레임에 견뎌낼 수 적합한 있느냐? 것이냐. 아직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을 수도권을 강철 지붕으로 보호해주겠다. 아이언덤 모르시죠? 강철 지붕이요? 예, 아이언덤. 예. 그 이스라엘이 개발한 이제 말하자면 그 방어 체계입니다. 그걸 아이언덤이라고 해요. 네. 제일 장사포, 방사정포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제일 저고도 요걸 아이언덤이라는 체계로 막아요. 그 위에는 다윗의 돌팔매라고 하는 걸 막고 그 위에는 화살 에로우라고 하는 걸 막고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이 아이언덤은 4,000발을 갖다가 실제로 적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3,500발을 명중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500발은 왜 명중을 안 시켰냐? 딱 보니까 발사됐는데 일로 오는 게 아니야. 논밭으로 떨어지고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중을 안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대사를 3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언덤에 대해서 여러 번 따져보고 물어보고 또 왜 한국이
그걸 왜 도입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을 해봤는데, 가령 뭐 그런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거는 뭐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해나갈 수 있는 사람, 민병도밖에 없다. 레드홍의 안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을 맞아서 평화 프레임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체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오히려 지금 안보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홍준표랑 같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불안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의원님 왜 여기 와서 출사표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부른 의도랑 너무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좀 홍준표 좀 혼내주고. 그래 계속하세요. 레드홍. 아니 그래 정진석이 좀 혼내달라고 불렀는데 이상하게 그 저 서울시장이 꽂히셔가지고 정진석이 좀 혼내주세요. 이 사람 왜 그런 겁니까? 그 정진석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 돌출 발언을 한 이유. MB 보라고 한 것도 하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MB 때 정무 수석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MB 입장에서는 불러갖고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야 니들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방패막이 같은 걸 갖다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프레임을 바꿔보려고 한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혹시 MB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 내가 뚫리면 뭐 너희들은 뭐 안전할 것 같냐? 뭐 나를 막지 못하면 뚝이 무너진다. 이러지 않았을까? 별로 의미가 없어. 아니 뭐 그런 동병상련 같은 그런 걸 갖다 호소했을 거예요. 네. 너희들하고 성할 줄 아느냐. 내가 무너지면 다 이제 웃음아발 다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서 지금 이 전선을 갖다 쳐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래서 뭐 앞장서서 이제 총대를 맸지만 총대를 누구나 다 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MB의 측근들이 다 총대를 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재호, 정진석 그게 한 두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건 되게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경우 또 총대를 많이 메고 나서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진석이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얻을 수 있는 걸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 잊혀지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냥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부상을 할 때 적당한 선에서 다시 자기 어떤 그 몸짓과 말짓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과한 경우가 있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네. 수위 조절이 안 돼서 지금 결국 오늘 고소장이 접수가 된 거죠. 유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물론 이제 법원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우리 다 아는 깨시민들은 다 아는 거지만 뭐 사실관계에 철저한 왜곡이고 또 사실을 갖다가 확인한 의무를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알 권리,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심지어 그래서 허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허위 사실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로 볼만한 정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이 있으면은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두 분이 부부싸움을 했다, 한 분이 가출했다,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거 본인이 입증해야 돼, 정진석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확인 의무를 갖다가 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서울시장 얘기 아닐 때는 굉장히 흥미가 없어 보이네요. 네, 올바른 보험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워낙 보험들은 이제 보통들 현대인들은 다들 뭐 여러 개씩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료 많이 나가지만 정작 보장받을 때는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뭐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올보넷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의 새로운 기준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인터넷에서 올보넷을 검색하세요.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완전 무알콜 올리덴탈 체크 가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사용해 보시고 너무 좋다고. 네. 입이 따갑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개운할 수 있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평소에 이제 그 더러운 막말 많이 하는 사람들 요걸로 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엄마 그래요? 씻어내야지요. 그래요. 네. 쓰는데. 그러니까 입이 저렇게 막말이 되는 거예요. 체크각을 쓰세요. 체크각을. 네. 알겠습니다. 충치 예방, 입냄새 제거, 구강청결, 치은염 예방 등등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요, 몸에 유해한 물질은 전혀 넣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네. 이걸 각을 하면은 막말 이미지를 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씻어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각을 딱 하고, 이노근 씨와 입맞춤 한번 하세요. 네. 나 변했어! 깨끗해졌어 하면서. 예. 에탄올, 계면활성제, 타르색소, 합성 향균제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예, 올리덴탈 체크각을 자, 국민마켓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서울시장 얘기 아닐 때는 굉장히 흥미가 없어 보이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레드홍 얘기를 하면 레드홍에 대해서는 뭐 정말 모든 걸 다 아니까 사실은 뭐 아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많은 얘기를 아니까 그 심리 상태를 잘 아니까 가령 뭐 이런 거죠. 레드홍이 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와대. 왜 안 가겠어요? 자꾸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값 높이기인가요? 예? 몸값 높이기? 몸값? 내년에 서울시장 나오려고 몸값 높일 건 아닐 것 같고. 자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기가 탄압받는 야당 대표라는 이미지를 갖다 구축을 해서 대법원하고 심리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완종 리스트 건 때문에 3심에서 이제 대법원에 가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캐릭터를 정권에 탄압받고 있는 희생양 이런 식으로 메이킹하려고 한다. 그렇죠.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레드홍 그래요. 홍준표를 이기시고 홍준표가 그때 그 뒤에 변호사 개업했을 때 그때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저하고 뭐 저만 단둘이 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양반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방송 MC로 나서려고 했고 그 차원에서 이제 김어준, 주진우 저 셋이 밥을 같이 먹었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밥은 누가 샀어요? 홍준표 대표가 샀죠. 어준아, 그 JTBC MC 제안이 왔는데 뭐 나하고 뭐 같이 나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뭐 김어준 총수가 뭐 거기 응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저 방송인으로 이제 새 인생을 출발하려는 인생 이모작을 해보려는 그런 의지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 시련을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김어준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가서 예. 이제 그때 그 과정을 잘 아니까 예. 그때 정계 은퇴한 거 사실 아니냐. 예. 동대문 주민들한테 그 버림당한 거 사실 아니냐. 네. 그랬더니 본인이 내가 무슨 버림을 당했냐. 동대문 주민들이 나를 배신했지. 재밌어. 내가 동대문을 강남같이 만들어놨는데 아니 속기록 우리 여비서 가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동대문에 강남같이 된 데가 있으면 저 한 군데만 들어보라고 홍준표한테 가서 레드홍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재밌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 또 하나는 이제 SBS에 나가서 네. 당신 그때 정계 은퇴한다고 그 트위터도 날리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정계를 떠난다고 했냐? 동대문을 떠난다고 했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참을 수 없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여간 이번에 리턴 매치를 갖다 해서. 그만하세요. 다시는 그 얘기가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아유, 홍준표 씨는 서울시장 안 나오고요. 다음 대선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대권 도전하시는 건 어떠세요? 대권에서. 더 좋아. 더 좋아. 신났어. 뭐, 이 체급을 막 올리시네. 이게,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아니라 천고임비의 계절이라고, 사람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막 체급을 막 올려버리니, 뭐, 식은땀이 나네요. 지금 발은 뭐 방실 둥둥 떠 있네요. 하늘 떠 있어, 지금, 발이. 아이고. 아, 의원님이 아주 야망이 크신 분이네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니, 그렇지 않고. 근데 이렇게 순진하게 다 드러낸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제 공적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장을요? 예. 뻥이야. 또 되면 또 욕심 또 생기지. 저는 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4년마다 이렇게 대통령 출마하고 이런 경유지로 서울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한번 서울은 진정한 혁신의 시간을 맞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한테는 왜 대통령 나가라고 그래요? 경유지 아니라면서. 아, 진짜 웃기시네요. 저도 오늘 이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뭐 계속 이 얘기만 하고 계세요, 지금. 다른 얘기 하지를 못해요. 몇 분 남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의원님, 서울시장은 됐고, 나머지 지역 지방선거 좀 전망해 주세요. 어떠세요? 흥미 없어, 딴 데는. 이제 나머지 지역 지방선거는 이런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갑자기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네.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잊혀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잊혀지지 않고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통합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 당하고 통합을 하려고 한다든지. 네. 그건 자기는 밖에서 은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지면 자기는 그냥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나와서 한번 해보자 한 거였는데 그때 이제 상대방이 계속 그러면 서울시장을 나가라 하니까 제일 반긴 사람이 바로 환영성명을 낸 사람이 누구예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로 환영성명을 냈습니다. 이제 그 계산은 뭐냐면 지금 어차피 그 당들은 시장 군수 후보를 못 구하잖아요. 도의원, 시의원 후보를 못 구하잖아요. 지금 현재 판세로는. 그러면 서울시장은 국민의당이 하고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이 하고 영남, 호남은 각자 자기 영토대로 가져갔고 뭐 인천은 경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판을 짜보자 뭐 이런 얘기였던 건데 또 남경필 지사가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불의의 일격을 단일화 구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명씩 다 매겨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한편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저쪽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지금 이 상태로 하다 안 되면 서울, 인천, 경기를 세 당이 각각 후보 단일화를 하자 위는. 이제 우리 이제 정치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서울시장은 안철수,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인천시장은 유정복 이렇게. 이제 그런 구도를 한쪽에서 이제 한번 시나리오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흐름도 있는데 제1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세운다면 그 당은 수권 정당을 포기한 거고 존립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안보 프레임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막아가느냐. 왜냐하면 뭘 물어봐도 서울시장 얘기만 해. 아니 안보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저쪽에 안보 프레임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거 고민이 돼요. 저쪽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아마 6번 실험한 걸로 끝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6번이면 이제 세계적으로 그 정도면 그 핵 능력을 어느 정도 능력을 개발했는지 보니까. 근데 이제 ICBM하고 SLBM은 한 번씩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정도까지 한 2번 정도 실험을 더 하게 되면 이제 미국 간의 그 당시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열릴 거다. 근데 그 사이에 서로 최대한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지방선거 관점에서까지 역상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가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 상황 자체를 우리 대통령이 컨트롤 못하는 걸로 보고 또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잘 설명하고 잘 컨트롤하고 잘 대응하고 지금 뭐 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전체 선거 구도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튼 시켜드릴게요, 서울시장. 저희 이참에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사장 결정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지명해 주시죠. 아, 교통방송 사장을. 그렇지. 예. 우리 김엄마로? 아니, 정영진으로. 아, 제가요? 예. 뭐 3인 공동사장으로 가죠, 뭐. 그래서 이제 4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또 오후 4시까지, 또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왜냐면 뭐 24시간 교통 상황을 우리 서울 시민들이 항상 궁금해 하니까. 예. 근데 우리 서울 이제 교통방송 사장이 되시려고 한 분들은 서울시에 24시간 어떤 교통 안전 상황을 늘 이렇게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이러실 텐데 이제 세 분이 같이 이렇게 공동 사장을 네. 3교대제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은 챙겨주시기 내년부터 바랍니다. 최욱의 뉴스 공장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아이씨. 왜? 왜 나 욕먹여? 우리 의원님.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까 이 질문 해드릴게요. 예. 서울시장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짓죠. 저는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저는 서울시장에 대한. 아니.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온 나라가 됐으면 해요. 또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미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래로 가는 생각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제 머리와 가슴 속에서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교육부, 네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뭐 교육부 총리나 이쪽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뭐 예를 들면. 오늘 레드홍하고 대통령 선거하라고 한 분부터 하여간 제가 자기 교통방송 3인 사장 체제로 가니까 교육부 총리 무슨 다 나오는데 일단은 내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가 중요하니까 또 지방선거가 의미있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서로의 꿈과 생각을 갖고 경연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조그만 사람처럼. 아니, 진 빠지게 들었어요, 오늘.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나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네. 우리 정영. 제가 제 얼굴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포스코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포스코. 제가 아이언맨이 되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 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다 홍준표만 바라보는 곳에서 돌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 2달, 3달 지나면서 어떤 장소에 가서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당당해지려는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오늘 얼굴이 포스코가 됐습니다. 강판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 예전에 토론 나오실 때 보면 너무 좋아했어요. 토론 정말 그 상대방의 어떤 의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화내지도 않으시면서 잘 논리적으로 잘 격파한다고 그럴까? 이런 거 맞다고 끄덕거리신다. 저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요. 뉴스 공장.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년 차기 서울시장은 우리 민병도 의원님 시켜드리지 뭐. 아이 그래 하세요. 아니 전 사실 민병도 의원님 동대문에서 4년 동안 준비하신 과정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사고를 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대단한 그런 4년이었어요. 그 4년을 기억하고 또 지켜본 사람들은 너희들처럼 웃지 않습니다. 웃지 않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웃지 마. 웃기기는 웃기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의원님은 항상 이제 기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웃었던 것을 혼이라도 내듯이. 꼭 기적을 이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박수 쳐,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홍준표의 천적, 그리고 정진석의 천적. 와, 지금 시대에 제일 필요하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영웅 한 분 모시도록 와.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모시겠습니다. 와. 야, 그 두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요, 이분이. 아유, 아. 잡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야,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개소리 하다가도 민병두 의원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입을 닫습니다. 여러 사람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 레드홍은 그 성격에 참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고 너 이럴 수 있냐? 네. 그럼 되게 이제 한두 번 하다 마는데 저한테는 전화를 못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통화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다 만나긴 했어요. 5년 만에. 제가 2012년 선거에서 이기고 한 2주일 전에 의원회관 앞에서 처음 부딪혔어요. 그 네. 자유당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그만 좀 하시라고. 레드홍 불쌍하지 않냐고. 불쌍하지 않냐고. 저 경상도로 쫓아내고 간신히 서울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맨날 그렇게 공격하면 네. 좀 불쌍하지 않냐, 좀 살살 해라.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어. 근데 마침 또 레드홍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럼 모처럼 인사 좀 하지. 몇 년 만에 보는데 또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또 예, 뭐 예. 한편 또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보자마자 오랜만이야 이제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워딩 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이 예요, 예? 아니면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아, 지금 요거 마무리 짓고. 예.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야, 너 서울시장 나간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턴 매치 해야지.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리턴 매치 해야지. 그래서 그 5년 만에 쟤는 좀 이렇게 좀 썰렁하게 끝났는데 아까 이제 부탁하신 게 뭐죠? 정확한 그 워딩. 끝에 예. 아이고, 홍준표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는 인정 못 하거든요. 말이 짧았냐 길었냐 그렇지, 그 핵심이죠. 예, 네네. 그 핵심입니다. 거기 솔직히 미화하지 마세요. 네. 쫄았냐 안 쫄았냐. 그렇지, 얘기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아니에요? 강한 척 하지 마시고. 네. 제가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에 어떻게 좌석 배치가 되다 보니까 예. 앞뒷줄로 앉게 됐어요. 오. 근데 그 양반은 원체 뭐 레드홍은 그 화제 집중성이 강하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이제 뭐 그 양반이 혼자 이렇게 떠드는 대로 예.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야 민병두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저보다 한 나이가 너댓 살 위니까. 존대하면 저도 존대. 존대하고. 이렇게 간 거죠. 야. 그 이제 레드홍이 그 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되고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는데 제가 그 4년을 이제 거기서 32년간 그 당만 당선됐던 곳에서 서울 동대문. 예, 이제 4년을 갖다 20의 세월을 겪는데 어느 정도냐면 레드홍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다 썰리고 다 인사합니다. 심지어 우리 당 구의원도 가서 인사할 정도로. 그 저 혼자 달랑 남아 있죠. 그렇지만 어디서 멀리선가 우리 지지자가 볼 거다 그래갖고 이제 앉아 있죠. 이제 레드홍이 오면 왔어? 오. 예. 왜냐하면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위축되거나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요. 2008년에 총선이 있었을 때 서울 동대문에 나가셨어요. 우리 민병도 의원님이. 그래서 레드홍한테 졌지. 근데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야말로 동네에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샅샅이 훑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력으로 이기셨어. 2012년에. 그래서 홍준표가 거의 정계 은퇴 코너까지 몰렸어요. 은퇴를 했죠. 예. 네. 은퇴 선언을 했죠. 광화문에 가서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그랬지. 예. 그 당시에 TV 토론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TV 토론을 이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 간에. 근데 레드홍이 뭐 이만큼을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요. 뭐 와서 열심히 읽고 막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역구 현안이라는 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뭐 지금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그때 TV 토론에 이제 한 토막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중랑천이 가이수기에 겨울에는 수심이 10cm 정도 됩니다. 예. 깊은 데가. 그렇죠. 한여름에 깊은 데가 한 1m, 예.
조금 뭐 거의 우리 김 엄마는 수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얕은 곳인데. 의원님 지역구에서 개천 하나 나오면은 사근동, 마장동 저희 동네였어요. 아, 예,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잘 알죠. 예. 예. 거기서 태양 아파트도 그렇죠. 지역구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태양 아파트. 태양 아파트. 예. 예, 예. 예. 동마장.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동마장은 모텔입니다. 예. 태양 아파트는 아파트고 동마장은 모텔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가 아주 고급스럽네요. 제가 이제 그때 그랬죠. 아니, 여보세요. 여기가 세느강처럼 만들겠다고? 여기다 유람선을 띄워갖고, 여보세요. 종이배를 띄우지. 오리배를 띄우지. 그때 본인도 웃더라고요. 막. 아니, 근데 그 양반은 토론 때, 뭐 하여튼 밀릴 것 같으면 남을 할퀴지 않습니까? 예. 약점을 막 들춰내가지고. 의원님한테는 안 그랬습니까? 레드홍한테 뭐 특별한 약점이 있을 게 없죠. 뭐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예, 결국 그것도 이번에 대선에서는 제가 그 총괄특보단장을 맡아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후보한테 직접 전략 메모 같은 걸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문 후보 수락연설에 지금 적폐 연대를 막고 우리는 미래 연대로 가자 하는 것이 제 전략 메모에 바탕한 그 쿼트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문 후보가 하루는 30몇 군데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다른 쪽에서는 안 후보나 이런 쪽이 아니 국민들 보고 적폐연대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저 적폐연대는 말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묶인 거다. 이제 그런 비판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이 맞다고 봤어요. 그게 국민들을 적폐로 봤다고 생각하는 말미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은 없는 거고. 왜 말미잘 비하하세요? 말미잘 이제 그런 거였죠. 4월 3일 날이 아마 우리가 후보 지명이고 4월 5일 날이 안 후보 지명된 날일 텐데 이제 우리가 먼저 후보 지명되면 컨벤션 효과가 상쇄될 거다. 그 다음 그쪽이 그 다음에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보 등록하는 날까지 한 10여일 동안 저쪽은 실제로 후보 단일화는 안 할 거면서 마치 단일화 하는 것처럼 해서 볼륨을 키우고 우리는 네거티브로 묶어줄 거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저쪽의 단일화 쇼를 적폐 연대로 규정하고 우리는 미래 연대로 가자. 이 프레임으로 가면은 우리가 10여일을 갖다가 뚫고 갈 수 있다. 뭐 그런 메모였습니다. 딱 그 10여일 동안 안철수가 막 치솟고 문재인은 하락하고 그래서 막 골든 크로스가 났다. 이런저런 언론 플레이들이 막 나왔던 때였어요. 그 시기에. 그때 이현주 씨가 건너갔죠.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예상은 그 격차가 이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을 뭐 쫓아오거나 뒤집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4월 3일, 5일 어간에 한 두세 개 여론조사에서 붙거나 한두 개가 뒤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큰 역사의 흐름을 볼 때는 그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적폐연대를 규정하고 가자. 자, 진정한 전략통이 되신 우리 민병도 의원님,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제 레드홍이 다시 또 레드홍 얘기로 가는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레드홍은 대통령이 청와대 부르면 안 가겠다고 하느냐. 맨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1대1 독상 차해달라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레드홍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다른 당에는 안 가고 통상적으로 정의당까지 다 방문을 하는데 우리 당만 찾아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대1이다. 다른 야당은 필요 없다. 그래서 아마 독상 차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해법이 다르다. 난 전술핵을 도입해야 돼. 있잖아. 그 전략가, 저격수 이거 3선은 해. 김문수, 이재호, 나 봐라. 3선은 하는데 3선 이상은 힘들어. 그래서 김문수는 도지사로 빠져나가고 이재호는 원내대표 한다. 이건 난 뭐냐. 뭐 그런 얘기는 충고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야 병두야 임마 그러더라고요. 병두야 임마. 아니 앞에 얘기만 보면 그 전략가 안 하면은 죽는 수가 있어요. 오늘 또 계속 분장도 빨갛게 하고 나오셨군요. 레드홍 빙의하려고 또 분장도 유난히 오늘 빨갛게 하셨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좀 난감하잖아요. 아, 이게 충고 비수를 봤는데 네. 언제 봤다고 야 임마 그러더라고. 근데 오. 순간 부들부들 떨리는데 네. 예, 그때 전 또 초선이고 그래서 일주일을 사실 일주일을 가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전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뭐라고 할 거냐.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근데 원래 그 양반이 좀 그러긴 해요. 5분 내에 이제 반말이고 10분 지나면 얌마 이건 뭐 다 알려. 그 전에 전혀 인연이 없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TV 토론을 몇 번 하긴 했었죠. 그 전에. 아니, 그러니까 또 홍준표 대표가 하고 다니는 얘기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명박이가. 그렇죠. 이명박이가 나를 법무장관 시키려고 했어요. 이렇게. 예? 이명박이가라고 한다니까 자기보다도 한 10살 넘는 그런 양반을 그렇게 이명박이가 박근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고치기 없어. 아나무인이군요. 아나무인 말 짧아요. 이게 굉장히. 검사 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이제 검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아주 좀 특이한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네. 이걸 다음 주에 이제 본회의장에 만나는데 이걸 길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또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레드홍이 제 뒷줄에 와서 딱 앉길래 딱 보자마자 툭 치면서 의원님이요? 뒤통수를 툭 치면서 야 준표야 잘 있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고도 남을 뿐이야. 그렇게 하고 싶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일주일을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네. 참 마음도 여리고 그래갖고 일주일을 연습을 한 거예요. 사실. 연습하셨죠? 예, 연습하셨죠. 그래서 길게 하지 말자. 그러면 이게 내가 이 목소리에 이제 떨려, 이게. 이게 보이니까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하셨다고요? 그럼요. 아니, 실제로 하셨어요. 왜 그래, 인마 준표야? 아 진짜요? 그 아마 홍준표 레드홍 일생에 그런 그 불의의 일격을 당해본 건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레드홍 만나면 레드홍이 저한테 반말하면 저도 반말. 레드홍이 저한테 그 레드홍이 마지막에 2011년 7월 10일 날 당대표 된 다음에 동네에선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이미 기가 꺾였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중앙당에 가서는 그 후배 국회의원들 불러놓고 야, 난 다음에 힘들 것 같아. 그 민병두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20시간을 돌아다녀. 맞아요. 예, 그러셨어요. 4년 내내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 내가 당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해보니 32년 만에 저도 이긴 것처럼 강남 서초도 대구도 부산도 가서 열심히만 하면 못 무너뜨릴 게 없다. 이게 240개 말하자면 성주가 각각 자기 성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총선에서 승리를 갖다 하려면 중앙당의 뭐 문재인 대표나 누가 진두주의하지만 각각의 성주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소명감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역구는 민병두처럼 하라 하는 그 교과서다 하는 말이 있었고 우리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도 부산에서 대구에서 완전히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그랬죠. 그, 예. 엘리베이터 안 타고 5층 올라가서 걸어서 내려오고 한 층. 그렇게 되면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은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그 2008년에 낙선하시고 나서 안경테를 바꾸셨어요. 그죠? 예, 저요, 안경. 원래는 이제 그게 아니라 금태인가 그랬는데 검은 테로 바꾸셨어요. 안경 알이 없네요. 안경알이 그래서 좀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테를 구하고 안경알은 이제 에이. 천천히. 이제 그게 아니라 유머는 홍준표한테 안 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험지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아주 심할 때는 하루에 30몇 군데를 갑니다. 야석 장소를. 그건 사람의 자기 개인의 어떤 목표만 생각해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밑이 하도 자글자글해져서 이거 좀 커버하려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성형수술해서 그 눈밑 지방을 제거할 텐데 여유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3만 원짜리 안경테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부지런하게 이제 달려오셨는데 의원님 하면 제가 또 기억이 남는 게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에 계실 때 전략통으로 통하셨지만 그때 열린우리당은 선거마다 다 졌습니다.
선거마다 다지는 전략통이셨는데 그건 야, 당시에는 어떤 기분이셨는지 뭐야? 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할 말이 전략통입니다. 아 근데 어쨌든 제 선거에 그 이제 홍을 써트림으로써 전선을 갖다가 그렇죠. 뚫었으니까 예, 그것으로서 전체 구도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개인적인 선거에서는 어쨌든 제가 최소한의 어떤 자기 그 만회를 한 거고.